안녕하세요. 시민프레스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신동원 광주시장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 광주 시민분들에게 이민년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장 신동원입니다. 올해가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고요. 이민년 호랑이 해가 됐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린 아들한테 우리 광주의 무갑산을 빗대서 무갑산 호랑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호랑이가 어흥 하는 이런 그 제스처를 쓰면서 호랑이의 그 용맹함과 활기찬 기민함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우리 이제 광주 시민들도 2022년 올해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좀 힘있고 활기 있고 활기찬 광주 만드는데 저와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유쾌하게 새해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실천하신 이 공약 중에서 특히 광주 시민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시장이 되고 이렇게 나서 보니까 광주가 이제 교통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내권 안에 이제 교통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광주는 70%가 산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골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1,000원 택시라는 이런 작은 그 택시를 개발을 해서 1,000원만 내면은 광주역이나 곤지암역에 딱 도달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일들을 했고요. 또 광주에는 그 골목골목에 그 많은 그 상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을 다닐 수 있는 마을 버스, 지금도 노란 버스가 23대가 다니는데 그런 마을 버스를 개발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에서 첫 번째일 거예요. 그런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제 발을 갖다가 편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일들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광주가 지금 그 GTX 논의가 많이 일고 있거든요. GTX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그 생활권이 우리는 이제 강남까지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도 여기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GTX 개발이라든가 또 지난해에는 국가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저희가 먼저 완공을 했는데 신사동에서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제 광주까지 올 수 있는 그 철도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좀 아쉽게도 이제 광주에서 용인을 거쳐서 안성까지 가는 이제 우리 경강선 연장선은 이제 우선 검토 대상으로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강선 특히 이제 옥포의 신현리 능평리 분들이 지금도 교통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거기 지하철 8호선 이런 것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잘 계획을 세워서 거의 이제 그 계획이 이제 다음번 8기 때는 계획이 완공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1,000원 택시서부터 뭐 큰 철도까지 그리고 이제 빨간 차가 있어요. 광역버스 이런 것들 저기 태천에서 한번 산골짜기 한번 타면은 강남구까지 갈 수 있는 거, 잠실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버스들을 제가 이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에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이행을 했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1,000원 택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광주 시민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제도들을 네. 마련해 주셨네요. 네. 시장님, 이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현재 공약 이행 실적과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글쎄, 이제 공약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거기에 신경을 쓰고 공약 이행률을 높이려고 힘을 써왔습니다. 지금 공약 이행률이 한 90% 정도 되죠. 제가 그 당시 109개 공약을 낸 것 같은데 한 80개 정도는 지금 거의 이제 완공 단계고 한 39개 정도인가요? 지금 이제 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재원 마련은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도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큰 철도 사업이나 교통 사업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에 좀 의존을 했고요. 우리 시 예산에 좀 그 낭비되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해서 재원을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1조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1조 잘 만들어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남은 임기에도 방금 언급해주신 부분들 또한 또 좋은 성과 있기를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2월 초에 경기도 시장군수 아카데미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상과 관련된 또 질문인데 네. 광주시는 중첩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팔당댐이 생기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땡기면서 광주 시민들이 정말 한 4, 50년 이렇게 불편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저기 근처에 가보면은 수돗물조차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을 옆에 하나 지어서 아들이 분가를 하면은 집을 한 채 지어서 아들을 장가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집 하나 못 짓게 하는 이런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통령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큰 피해를 받았고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특별한 그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반의 반이라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 국가에만 뭐 원망하고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워딩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규제도 자산이다. 말이 좀 안 되죠. 사실 규제가 어떻게 자산이 되겠습니까만은 좀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오늘 영하의 날씨가 오늘 아주 많이 다운이 됐잖아요. 근데 저기 가까운 팔당댐 그 근처 이렇게 가보면은 경안천 하류인데 거기 지금 고니 뭐 이런 철새들이 지금 꽉 차 있어요. 넌 너무 고맙죠. 어떻게 고니들이 이제 그 철새들이 우리 광주를 이렇게 많이 찾아줬을까 이렇게 고마워서 얼마 전에도 야 고니들한테 좀 잘 좀 대접 좀 해줘라. 그래서 먹이도 좀 주고 고구마 이렇게 잘라서 좀 이렇게 해주면은 고니들이 좀 그 내년도에도 좀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광주는 그런 생태 자연 환경이 너무 잘 보존돼 있어요. 거기에 멸종 위급종 금개구리 같은 것도 살고 맹꽁 이런 것도 살아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생태 자원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 이제 허부섬이라고 작년 3년 전이죠. 저희가 경기도 정책 공모에 냈는데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 허브섬을 만들겠다고 제가 정책 공모를 냈거든요. 거기 100억 상금을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1등을 해가지고 100억 상금을 받았는데 네. 그런 자연경관을 우리가 이제 관광자원화하고 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쉼이 있는 길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규제를 탓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이제 극복해서 좀 광주가 지금은 좀 그래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잘 개발해서 관광도시 광주, 문화도시 광주, 역사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대답이었는데요. 규제가 자산이다라는 이 슬로건으로 광주시의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선 7기 광주시의 성과와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이제 광주가 그동안은 이제 규제의 상징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관광을 지향한다든가 우리 광주에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문화도시, 교육도시 이런 데로 좀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광주의 역사성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잘 개발해내고 있는데 땅속에 묻힌 막 귀중한 진주 같은 좀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있잖아요. 네. 남한산성에 거기 가보면은 제가 1년에 2차례 인사했는데
온조 대왕님한테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대왕님 올해 우리 광주시가 좀 잘 되게끔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런 역사성서부터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임진왜란 후에 또 저기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인조대왕이 거기서 기거를 하셨었는데 임금님이 이제 전쟁터에 임금님을 구원하기 뭔가요? 보호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팔도에 그 스님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거기에는 팔도 사찰이 다 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서 무슨 절 전라도절, 경상도절, 충청도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역사 자원을 호국불교의 그 상징인 그 역사 자원을 갖다 잘 개발하는 일들. 그래서 거기 절을 멋지게 져가지고 저 템플 스테이 이런 것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이제 남한산성이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곳에서 쭉 산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저기 신익기 생가를 거쳐서 나눔의 집 있잖아요. 위안부 집 거기를 거쳐서 아까 얘기했던 금개구리가 사는 마을 뭐 거기 허보섬 이걸 다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또 그 도자기 마을이 있잖아요. 분원 도자기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가다 보면은 천지남이 있는데 천지남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천주교 발상제. 거기 정약용, 정약전 뭐 이런 옛날 신학자들이 거기서 천주교 그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전 세계에서 광주밖에 없죠, 천지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내면은 코가 이렇게 긴 사람들이 샬라샬라 하니까 경기도 광주가 어디냐고. 경기도 광주가 어디냐고 해서 경기도 광주를 찾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광주시만의 이 같은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관광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천주교뿐만 아니고 도자기도 국보급이 여기서 20개가 나왔어요. 국보급 도자기. 광주산이에요. 네. 광주에는 그 가마토가 400개가 있는데 그러면 옆 동네는 있느냐? 옆 동네 아무 데도 광주에만 있어. 거기 가보면 놀라요.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보여주면은 뭐 광주가 최고의 도시가 되리라. 네, 맞습니다. 광주시만의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국제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 앞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관광 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라고 보시잖아요. 구체적인 정책 실행 내용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런 거 실행을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들 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제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 관광을 좀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 천주교계하고 또 불교계하고 해서 또 우리가 정부의 좀 지원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그런 최고의 전문가를 저희가 좀 모이게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머지않아 관광 도시로서 광주가 각광받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광주가 정말 인물의 도시고 역사의 도시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깝게는 우리 100대 관광지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 안에 들 겁니다. 네. 정말 더 기대가 되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광주시가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의 2040 도시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산지가 70%이기 때문에 산지를 잘 보존하고 경안천과 곤지암천 이거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이런 계획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는 교통 문제를 초반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통의 길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길 위주의 도시가 발전했어요. 앞으로는 리버시티, 그러니까 이제 경안천변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
아니면 곤지암천을 중심으로 한 리버시티를 좀 개발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길이 먼저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천변 하이웨이를 지금 그 용역 중에 있고요. 또 그거를 같이 이제 그 우리 저기 포천 세정간 고속도로 아니면은 3번 국도 아니면 중부고속도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순환도로망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완공되면은 우리가 머지않아 이제 그 인구 50만의 도시 그리고 2040의 그런 저 계획안을 좀 담아서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옆 동네가 바로 성남이잖아요. 성남, 분당, 판교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 옆에가 이제 광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당 이상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전부 다 광주로 이제 몰려와야 될 거예요. 네. 제2의 분당이 아니고 분당 후에 천당 광주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완공되는 그날까지 구체적인 부분들도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해주시는 광주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로 그 광주시장에 취임한 지 133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써 이렇게 왔나 생각이 되는데 초반에 구상했던 일들을 109가지 우리 이제 공약에 다 담아서 실행을 했는데 3년 반 동안에 1년 반은 제가 열심히 했는데 2년 년은 코로나 행정 때문에 제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코로나를 먼저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경제라든가 문화 또 역사 이런 거 소재를 기반돼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장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꿈꾸는 광주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신동원 광주시장님과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